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전일 이 나스닥의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많이 당황스러운 출발이 아니었을까 여러분들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일단 막판에 약간이나마 돌려주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미 카페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는데 이상하게 네이버 카페가 잘 접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다시 작성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나중에 업로드가 되면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일 국내 장 중에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약세를 좀 보여줬었죠. 거기에 미국 국채 그리고 유럽 국채 금리 등등이 이 지속적인 급등을 보이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크게 좀 밀려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스닥 기술주가 빠지다 보니 국내 증시도 약간 흔들릴 수 있었는데, 사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빠르게 이 시가를 회복하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여주었어요. 하지만은 여전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시장 수급이 여전히 꼬여 있다라는 거는 일단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 시장을 녹록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제 국내 증시 보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2.8%가 빠졌고,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1% 정도 가까이 코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오늘 합쳐서 어제 고가부터 오늘까지 약 3.8% 거의 4% 가까이 빠졌죠. 사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장 출발 전에 예상 체결 시가를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8시 40분에 장전 예상 체결가를 한번 봤을 때 하한가가 한 60개, 마이너스 20% 이상이 거의 100개 가까이 찍히는 걸 보면서 오늘 오전에 반대 매매가 상당히 그래도 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일단 시장이 급락을 하고 단기 낙폭이 컸을 때 시가 베팅을 해야 되냐 마냐에 대한 기준점으로 많이 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이 급락을 한다든지 큰 변동성이 발생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꼭 이 부분을 참고해서 시장을 보시는 게 큰 도움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장 초반 사실 시가 눌림에 매수는 충분히 트레이 가능한 구간이었다라고 판단이 돼요. 어제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찌되었건 당연히 오전장은 매매를 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선물 매수세가 오전에는 유지가 되었고 거의 4,600억까지 순매수가 이어오다가 오후에 나스닥 선물이 워낙 급격하게 좀 밀려 내려오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더 흔들렸다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오전까지는 그나마 시장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오늘 매매를 하셨으면 나쁜 흐름은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다 오전에 강하게 올렸다가 오후까지 좀 눌러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뭐냐면, 이 신용융자가 많다라는 관점에서 오후장 들어가면 그 다음날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 등등으로 인해서 지수가 더 밀리는 모습이 이런 하락장에서 통상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간이 어느 순간에 또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 분명 과매도권에 어제부터 사실은 진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업종 대표 주라든지 실적주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군들, 혹은 과거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쳤지만 쭉 밀려버린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종목군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시장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오늘 이 시장의 수급 이탈이 여전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여전히 시장은 경계는 해야 되지만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현재 상황, 즉 악재 혹은 시장을 지금 짓누르는 요인이 무엇인지 직시하면서 이런 상황에 개선이 언제가 될 것인지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지수의 저점을 정확히 우리가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을 터닝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 매우 답답하고 어려운 장이 연속되는 거 분명 사실이나 반전이 나올 때 또 바라보만 있는 것도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업종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시장에 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두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일단 당연히 관련된 종목군들은 갭을 많이 뜨겠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 블리자드가 시가 갭을 높게 뜬 이후에 음봉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 걸려서 시가에는 공략은 못했고, 시가 회복되는 순간부터 좀 돌파로 한 종목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오전에 이 윤석열 관련된 웹스가 한 축을 담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블리자드 이슈가 굉장히 컸죠. 82조의 M&A 빅딜이라면 이 게임사 관련해서 최대 빅딜이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시가에 갭을 많이 드는 종목은 시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가를 회복할 때 그 안에서 대장주를 선별해내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종목을 돌파 매매로 사실 매매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매매 방법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눌림보다는 돌파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보다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손오공이 관련해서 이 블리자드 유통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의 YGN 게임즈, 이노뎁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홀로렌즈에 대한 이 협력 관계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한 거는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리고 엑스박스의 이 확대를 위해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메타버스와 이 게임이 동시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오늘 주가를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관련 게임 종목군들이 일부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가 그때 올라갔었죠. 그 이후에는 시장에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게임주들은 다 밀려버리고 나머지 테마 위주의 종목군들만 좀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이 게임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시장이 반등할 때 그리고 기술주가 올라갈 때는 게임주들, 그 다음에 이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군들이 분명 움직이겠죠. 성장주 관련해서는 게임주, 그리고 2차전지, IT 섹터가 분명히 함께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하나, 그 다음에 IT 하나, 게임주 하나 정도는 관심 섹터에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메타버스 안에서도 대장주가 있겠죠. 그런 성장주 관점에서 이제 다시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LG에너솔루션의 일반 공모 청약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었죠. 역대급 청약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82조 빅딜 플러스 이 LG에너지솔루션 일반 공모가 마감이 됐는데 110 몇 조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큰 자금, 역대급의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됐죠. 당연히 오늘은 이쪽 종목을 하나 정도는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딱 하나 찍어드렸던 게 나라 M&D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나라 M&D를 매매를 했었고, 끝까지는 다 매매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나라 M&D 매매를 좀 했고, 장 막판에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재료 소멸로도 갈 수도 있고 또 급등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네요. 네, 종목분들을 장 막판에 공략은 안 했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통상 이 IPO 관련주들이 이제 때마다 그 시절마다 좀 다른데, 이제 반등을 하면 서서히 분할 매도 관점에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내일 시가의 갭이 많이 뜬다면 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이 최근 급락을 딛고 오늘 굉장히 좀 많은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일부는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자사주 매입에 따른 기타 법인 물량이 좀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일부는 공매도 에 대한 수익 실현 관점에서 좀 들어온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언급드렸던 제약바이오 ABL이라고
바이오리더스 최근 시장 대비 강한 종목군들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이 오늘 시가 아래에서 공략을 하면 괜찮았던 종목군들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ABL 바이오에게는 과거 HLB의 향수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신고가 영역까지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바이오리더스는 한국 BNC나 일동제약과 같이 시장 해지용으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코로나 치료제 안에서의 순환 정도로만 생각이 드네요. 매드팩토의 경우에는 한가에 갔던 이슈가 이 임상에 대한 이 식약처 반려 때문에 그랬었는데, FDA 이 IND 신청을 했다라는 이슈로 일단 다시금 주가에 호흡기를 좀 달아놨다라고 보여집니다. 균적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지 정도 내일장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IT 반도체 섹터 기판 쪽은 여전히 매력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에서 절대 소외가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겠고, 전장 섹터 계속 봐야 되고요. 자, 파운드리 어제 이제 IT 반도체에서 ISC, 유진테크, 그 다음에 프로텍을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프로텍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와줬죠. 프로텍은 저희가 들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프로텍도 사실은 조금 물려서 내려왔었는데, IT 반도체에 대한 이 실적적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될 종목군들이 IT는 전혀 없기 때문에, IT 반도체에서 물렸다고 하면은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이 지금은 최고의 전략으로 좀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다시 눌렸을 때 이제 다시금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의 이 매물대가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실적은 매우 좋은데, 우리가 모르는 먼 호재가 하나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이 잠재력을 가진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눌림 이후에 잘 관찰을 해보면 좋을 종목이다 라고 느껴지네요. 그래서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DB하이텍, 저는 지속홀딩 대응했으면 하는 종목이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OLED 안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이런 종목이 시장의 영향으로 툭 떨어졌을 때는 받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단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지금은 이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만 인지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차량용 반도체 종목군들 몇 개 보면 텔레칩스와 어보브 반도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보브 반도체 자기 갈 길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돌파의 흐름이 머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어제 그제 계속 매도를 하고 밑에서는 받으면서 계속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텔레칩스도 오늘 장 초반에 시가에 좀 눌렸다가 또 반등을 빠르게 좀 해줬다가 또 다시 밀리고 그랬죠. 오늘 매매는 하기는 했었는데, 이 구간에 샀다가 시장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일단 오늘은 좀 팔고 다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바로 끝날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밀리게 된다면 이 하단 구간에서 재매수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아직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많이 묻혀서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시장에 크게 부각을 지금 못 받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물량 소화를 하고 충분히 올라갈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특성을 좀 안다면은 이 조정과 종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난폭한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굉장히 종목 특성이 난폭하고 괴팍하고 변동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눌릴 때는 최대한 아래 구간에서 좀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좀 안겨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합이 잘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확인하면 이런 구간에서 좀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밖에 이 MBT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MBT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 얘가 왜 올라갔는지 저는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이 일단 의미 있는 자리가 이 구간이 되죠. 1월 말에 네, 세컨서울이 재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일단 1월 말 아직 얼마 안 남았죠. 근데 내일이 20일, 내일 모레가 21일입니다. 1월 21일 날 이 종목의 이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는데 물량의 40%가 시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보호예수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하냐, 뭐 이제 미리 사서 훨씬 더 저가에 가지고 있는 물량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관처럼 공모가에 들어왔던 물량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보호예수로 묶여있던 물량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공모가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9,000원이 공모가입니다. 그러면 일단 공모가는 이 자리겠죠. 여기까지는 저는 절대로 빠질 일은 없어 보이는데 이 구간들 최대한 5일선 근처에서 눌림 매매를 좀 진행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말이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끝난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든 시장에 부각이 저는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세컨서울이 진행하는 이 가상 부동산 관련된 이 샌드박스라든지 어스투라든지 에 대한 가치가 여전히 매우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 NFT나 메타버스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보이고 있지만은 상당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재료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눌림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수를 한번 놓고 보죠. 지수를 한번 놓고 그 다음에 오늘 수급을 잠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종가 매수를 최대한 좀 자제를 했습니다. 일부 오늘 오전까지 매매를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매매를 좀 자제하면서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 구간이 어찌 보면은 바닥의 느낌도 많이 드는데요. 혹시 몰라서 네, 이런 모습이죠. 이런 구간에서 덧지가 나온 다음에 내일 반등을 주고 한 차례 더 밀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서 트릭이 하단에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움 때문에 일단은 매수로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깨지면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이 RSI 지표가 과열로 일단은 과매도로 완벽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저점 이탈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거래가 터지면서 시장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가 이제 참 좋은 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는 자리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내려지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정확히 딱 버티고 있는데 이런 구간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깨져버리면 한 차례 더 충격이 올 수 있는 자리에 RSI 지표를 30 아래로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좀 밀었다가 올라올 때 아니면 여기 있는 단기 이평선이 돌아가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고 종목군들을 보는 게 조금 더 시장 대응에 유리한 국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 내에서 오전에 대응을 하는 전략도 저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매매를 최대한 요즘 자제를 하면서 한두 종목에 압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시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시가에 사지 않고 여기서 돌파하는 흐름에서 들어가서 좀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했었고요. 그 밖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종목군들을 일부 좀 봤었는데 앱코라는 종목 상따를 좀 들어갔다가
상따를 좀 들어갔다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네, 약수익으로 좀 나왔던 매매를 했었고, 텔레칩스 눌림에서 좀 들어가서 시장 환경이 조금 별로였죠. 시장 환경이 좀 별로여서 그냥 약수익에 좀 매도를 했던 거, 그 밖에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 이덴시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회원님들한테는 추천을 드린 자리는 또 이 자리에서 또 추천을 드리고, 여기가 이제 매도 자리인데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 돌파를 안 보고 여기서 완벽히 돌파할 때 들어가서 돌파 매매만 좀 매매를 하고 오늘은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언급을 했던 이유도 가장 강했던 종목이죠. 이번에 이 LG에너솔루션 상장 이슈로 나인테크가 상한가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강했던 게 나라 M&D인데, 이 종목을 볼 때 어제까지 강했던 건 알루코였죠. 그러나 신고가 영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루코를 절대로 저는 봐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라 M&D가 무조건 1순위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시간외에서 성우테크론이라는 종목이 좀 올라갔는데, 사실 역배열에 있는 종목이 이 오늘 매매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정배열 상에서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훨씬 매매가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점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가입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